KBS 뉴스본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돌풍과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재 태풍의 길목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흑산도는 아직까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람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흑산도는 지난달 초 태풍 링링 때문에 전복과 우럭 양식장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중국 상하이를 거쳐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곳 흑산도도 내일 오후부터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서남권의 강수량은 전남 신안 앞해읍 133.5mm를 최고로 무안군 120, 신안 흑산도 53.5mm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고 많은 곳은 최고 40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 전남 서남해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남 22개 시군 등 지자체들도 태풍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현재 태풍 미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18호 태풍 미탁은요, 중국 상하이 부근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2m에 달하고요. 중형급의 태풍입니다. 중간 정도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 상태인데요. 먼저 내일 저녁이 되면 제주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자정에는 전남 해안을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남부지방을 관통한 후 낮이 되면은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점점 더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남부지방에도 이처럼 비구름이 드리워진 걸 레이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기상특보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태풍특보는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 예상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새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아침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간 지역은 최고 60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최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최고 300mm, 충청도는 최고 15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목요일까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35에서 45m의 바람이 불겠고 내륙 지역도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태풍 미탁은 중국 상하이 남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에는 8만 명이 대피했고 곳에 따라 고속도로 통제와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상하이 아래 중국 중동부 지역에 위치한 저장성 닝보 지역. 태풍 미탁이 위험 반경이 되면서 빗줄기와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닝보 지역은 시속 100km 이상 바람이 불 때 내려지는 최고 위험 경보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저장성 지역 매체에 따르면 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8만 2천여 명은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속도로 통제와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으며 닝보 선착장에 2,700여 척, 저우산에 8,800여 척 등 11,000여 척의 선박도 피항 중입니다. 중국 기상청은 태풍 미탁이 내일 새벽 4시쯤 상하이 앞바다까지 북상한 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제9호 태풍 레끼마 당시 6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8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미탁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명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돌풍과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벼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코앞에 두고 잇따라 찾아오는 가을 태풍에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조금씩 굵어지는 빗줄기에도 벼베기에 나선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나달이 여물려면 열흘은 더 있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태풍 소식에 때이른 수확에 나선 겁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만 바라보며 땀 흘린 농부는 연이은 태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타면 싹이 낳고 발화율이 떨어지니까.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물에 잠기고 바람에 쓸려나가 달리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누운 벼를 들춰보며 상하지 않았나 살피고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다시 물기를 냅니다. 쓰러지고 비가 자꾸 오면은 밑에서 썩고 수발화되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벼로서 수명을 다한다고 봐야겠지요. 태풍이 열흘 간격으로 3번씩이나 오니까.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만 벌써 7번째.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본 논 면적은 전국적으로 2만 6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비 그친 뒤에는 벼를 이제 반대편으로 제쳐두거나 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확기에 이런 것들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가능하면 곧바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이. 호남 내륙을 관통하며 거센 바람과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미탁. 초조하게 태풍 북상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자, 어제 예상보다 이 태풍 북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예보로는 태풍이 타이완과 중국을 거치며 세력이 약해진 채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곧장 북진하면서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륙 예상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자정쯤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개천절인 모레 새벽엔 광주, 아침에는 대구 부근을 지나 낮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되는 시점도 앞당겨지겠군요. 네, 지역별로 위험 시기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최대 고비를 맞겠고요. 이번에는 중부지방도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굵어져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호우경보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 태풍 영향인가요? 네, 태풍 전면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어서 일부 지역에는 이미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1시간에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때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퍼붓기도 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 무렵 제주 동부 지역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0분 정도 쏟아진 우박에 여의도 면적만한 농경지의 작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도 이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1994년 태풍 세스가 비슷한 강도와 진로로 한반도에 상륙했는데요. 세스는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1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남부지방이 아닌 삼척 등 동해안 지역으로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주변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더운 남동풍과 한반도 북동쪽의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동풍이 만나서 백두대간에 강하게 부딪혀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세스 때보다 많은 최고 5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과거 사례와 비교해 드리는 건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붕괴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슈퍼컴퓨터 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태풍 중심 부근의 강한 소용돌이가 제주도에 접근하겠는데요.
오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도 바람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강한 비가 동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바람은 이처럼 제주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최대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죠. 네, 태풍은 내일 밤늦게 전남해안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가 남해안 지역의 만조 때와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별 만조 시각을 보면 마산과 여수는 내일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각이고요. 완도 등 전남 서쪽 지역은 모레 0시 30분 전후입니다. 태풍이 만조 때 접근하면 낮은 기압 때문에 바닷물이 끌어올려지는 데다 강한 바람과 파도가 더해져 해안가로 바닷물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절대 해안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벌써 7번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태풍이 지날 때까지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이번 태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차단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됩니다. 양돈 농장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양돈 농장 한 곳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축사 보온 덮개가 찢어지고 날아가 돼지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됐고 슬레이트 지붕을 인 축사는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태풍으로 농장 지붕이나 울타리가 훼손되면 야생짐승 같은 바이러스 매개체가 축사 안으로 침입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한테 직접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이 접촉이 돼야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농장으로 오염된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지만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축사 구석구석 약을 뿌리거나 주변에 생석회를 둘러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려오면 생석회와 소독약이 씻겨나가 방역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비닐덮기,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농장과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인근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 농장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풍이 지나갈 때는 축사 내부를 중심으로 돼지에게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즉시 소독을 다시 실시해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태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재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과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전 태풍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태풍의 규모로 보면 얼마 전에 발생된 타파와 유사하고요. 네. 그다음 경로로 보면 2016년 차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 세스랑 유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10월에 이제 태풍이 발생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경우가 기상관측 110년 이래로 한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근데 금년은 총 18개의 태풍 중에 7개가 벌써 내습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례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 좀 위험한 것은 사실 태풍이 7회 정도 오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내성이 생긴 거죠. 이번엔 괜찮겠지, 저번에도 괜찮았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어디로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일과 같이 해수 상승이라든가 이런 바람의 피해는 전라남도 해안 지역이 좀 크게 우려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강수 쪽은 저희가 볼 때 동해안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바 때도 영덕에 300mm 이상 비가 온 사례가 있거든요. 네. 영덕 같은 곳이 좀 포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우려되고요. 그다음 또 태풍 경로가 지난 타파와 들리게 내륙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 쪽도 조금 위험한
위험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수확기여서 지금 농경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10월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 과수를 다 걷어들인 시기니까요. 아까 벼농사도 많은 언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예전 태풍으로 보면 그 10월 달에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 같은 유실수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내일이 되겠죠. 내일 오전이 아주 골든타임인데요. 배수로를 확보한다든가 버팀목을 만든다든가 비닐하우스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 과정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확을 앞둔 농가에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도심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하죠? 내륙 지역도 사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도시의 배수로에 낙엽들이 많이 쌓여서 내수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가급적으로 배수로에 있는 낙엽들을 다 치워주시고 냄새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었던 덮개 같은 거 다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저지대라든가 천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을 이동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폭우, 이제 비 피해도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하천변에 계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번 태풍은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도심 하천을 지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3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하천에서 이제 도심 하천에서 그 운동을 나가시거나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하천은 1시간 정도의 비로도 급격하게 그 하천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시고 휴일날은 댁에서 방송을 보시면서 폭풍에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태풍이 가장 위험한 것은 국지성 호우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기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역이라도 불과 5km, 10km 반경 내에서 3배, 4배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안가에서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해일 우려도 있을까요? 일부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전남 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5m 이상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목포 같은 경우 이제 저지대라든가 아니면은 매립지 지역에서 하수의 역류라든가 물이 빠지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 주시죠.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태풍이 이번에 7회 연속 오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유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겹칠 경우는 하천변이라든가 위험지대에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사장 안전이라든가 상습 침수구역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 가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일, 3일 동안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휴일 같은 경우 가급적 댁에 머무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집 주변의 대피소도 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재난안전 포탈이라든가 안전 디딤동굴 같은 포탈에서 보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피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기 전에 미리 숙지를 하시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준비된 듯이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태풍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경험상 이번 태풍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준비하시고 이번 태풍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찬상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클 때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집 주변을 점검하고 또 대피 장소 등을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을 때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식간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 뒤 부실한 곳은 보수해야 합니다. 또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막힌 곳도 정비해 집중호우 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하천변 주차장이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정전 시에도 들을 수 있는 건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해야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확성기 등 통신 수단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에 있다면 반드시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 군, 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촌과 산간 지역 등 인가가 드문 곳에선 가까운 이웃집과 연락망을 갖추고 인근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현재 18호 태풍 미탁은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이대로 북상을 한다면 수요일에는 저녁 무렵에 제주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자정에는 전남 해안가에 상륙을 하겠습니다. 광주 부근과 또 대구 부근을 거쳐서 낮이 되면 목요일 낮에는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낸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특보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 남쪽 먼바다와 서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수 예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새벽에 비가 확대된 후에 아침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 지역의 최고 60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최고 50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100에서 300mm, 충청도는 최고 15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불어닥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전주가 20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3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9m로 거세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의 물결도 점차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